오후 11시입니다. 편의점 야간 교대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앞치마를 벗어 사물함에 넣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수고했어. 낮 근무자가 인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내일 봐요. 편의점 문을 나섭니다. 3월의 밤바람이 차갑습니다. 민주는 파카 지퍼를 목까지 올립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걷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습관입니다. 매일 밤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잔액이 뜹니다. 52만 8천 원. 민주는 숨을 깊이 쉽니다. 계산기를 엽니다. 월세 50만 원을 빼봅니다. 2만 8천 원이 남습니다. 다음 주 급여일까지 7일입니다. 하루에 4천 원입니다. 됐어.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문자입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입니다. 투석 치료 예정 3월 28일 오전 9시 본인 부담금 18만 원. 민준의 손이 떨립니다. 18만 원입니다. 없는 돈입니다. 버스가 옵니다. 민주는 탑니다.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지나갑니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민준의 세상은 어둡습니다. 민준은 28입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스펙을 쌓았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토익 점수를 올렸습니다. 다시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건 그때였습니다. 2년 전입니다. 신부전증이었습니다. 투석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평생 받아야 하는 치료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떠나셨습니다. 민준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버지와 민준 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민준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민준은 취업 준비를 포기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월급은 230만 원입니다. 낮에는 배달 대행을 합니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립니다. 합쳐서 38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아버지 병원비 평균 60만 원이 나갑니다. 생활비로 식비, 교통비, 통신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입니다.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민주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 사진을 봅니다.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연애합니다. 민준의 삶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유일한 가족입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집까지 10분 거리입니다. 걸어갑니다. 낡은 빌라 2층입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문을 엽니다. 어둡습니다. 불을 켭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방 한쪽에 누워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민주는 신발을 벗습니다. 조용히 들어갑니다.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얼굴을 봅니다. 수척합니다. 2년 사이 많이 늙으셨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작게 부릅니다.
아버지는 깨지 않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와 계란이 있습니다. 밥을 합니다. 간단히 먹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샤워를 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병원 문자가 생각납니다. 18만 원입니다. 어떻게 구하지? 민주는 천장을 봅니다. 대출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도가 찼습니다. 카드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새벽 1시입니다. 이상합니다. 민주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입니다. 낮고 차분합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준 씨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는 앉아 일어납니다. 보이스피싱일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범상치 않습니다. 무슨 제안인데요? 돈이 필요하시죠? 민준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루만 시간을 내주시면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민주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사기입니다. 분명 사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라는 건데요? 내일 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 밤 11시에 나와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게. 선택은 민준 씨의 몫입니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번 한 번뿐입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번호를 다시 눌러봅니다. 통화 연결이 안 됩니다. 뭐야? 민주는 침대에 다시 눕습니다. 생각합니다. 사기일 것입니다. 분명 사기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500만 원입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습니다. 잠들려 합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습니다.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루만 시간을 내주시면 무슨 일일까요? 위험한 일일까요? 불법일까요? 민주는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가거나 안 가거나.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받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2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배달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야 합니다. 민주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갑니다. 28,000원, 7일, 18만 원, 500만 원. 숫자들이 뒤엉킵니다. 민주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이 옵니다. 평범한 하루가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바뀌는 하루가 될까요? 민주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갈 것입니다. 강남역에 갈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민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서연은 헌혈버스 앞을 지나갑니다. 대학병원 앞 광장입니다. 간호학과 4학년 취업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병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은 잘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웃었습니다. 좋은 신호일까요? 핸드폰을 꺼냅니다. 은행 앱을 확인합니다. 잔액 50만 원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 전부입니다. 기숙사비는 냈습니다. 식비로 아껴 써야 합니다. 한 달은 되겠지. 서연은 중얼거립니다. 그때입니다.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헌혈버스 계단 쪽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립니다.
노인 한 분이 계단에 쓰러져 있습니다. 70대로 보입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땀이 흐릅니다. 서연은 뜁니다. 본능입니다. 4년 동안 배운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흐릿합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습니다. 맥박을 확인합니다. 약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호흡을 확인합니다. 얕습니다. 위험합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서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서연은 노인을 눕힙니다. 기도를 확보합니다. 목을 젖힙니다. 맥박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눈 떠보세요. 노인의 눈꺼풀이 떨립니다. 하지만 뜨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묻습니다. 서연이 대답합니다. 맥박 약하고 호흡 얕습니다.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인을 들것에 옮깁니다. 보호자 계십니까? 구급대원이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학생, 같이 가시죠.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망설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구급차에 탑니다. 응급실입니다. 노인이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서연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아니요. 쓰러진 걸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환자분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지갑에 신분증이 없네요. 서연은 당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응급 처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용 문제가. 서연은 알아듣습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간호사가 말을 흐립니다. 서연은 압니다. 치료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일단 50만 원 정도면 기본 검사는 가능합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50만 원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잠깐만요. 경찰에 연락하면 신원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시간이 걸립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서연은 생각합니다. 길게 생각합니다. 노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창백한 얼굴입니다. 약한 맥박입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낼게요. 서연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간호사가 놀랍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보호자도 아니신데. 괜찮습니다. 일단 치료가 우선이잖아요. 서연은 카드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간호사에게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증 드릴게요. 나중에 보호자 찾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긁습니다. 결제 완료 문자가 옵니다. 50만 원 결제 완료. 서연은 핸드폰을 봅니다. 은행 앱을 확인합니다. 잔액 0원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뭘 한 거지? 서연은 혼잣말을 합니다. 전 재산을 썼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르바이트 업주입니다. 서연 씨, 오늘 나올 수 있어요? 서연은 시계를 봅니다. 6시입니다. 아르바이트 시작 시간입니다. 죄송해요. 병원에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에이, 갑자기 그러면 곤란한데. 오늘 손님 많은 날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엔 꼭. 전화가 끊어집니다. 서연은 한숨을 쉽니다. 오늘 일당 8만 원을 날렸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젊은 레지던트입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됐습니다. 저혈당 쇼크였어요. 다행이네요. 며칠 입원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연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곧 연락 올 겁니다. 의사가 돌아갑니다. 서연은 혼자 남습니다. 응급실 밖 벤치에 앉습니다. 밤 8시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지갑을 봅니다. 현금 3,000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갑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삽니다. 2,000원입니다. 물을 마십니다. 무료입니다. 벤치로 돌아옵니다. 김밥을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까요? 돈이 없습니다. 기숙사 식권도 떨어졌습니다. 친구에게 빌릴까요? 하지만 이미 빌린 돈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할까요? 안 됩니다. 부모님도 어렵습니다. 동생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서연은 후회합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왜 도왔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압니다. 안 도울 수 없었다는 것을.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배웠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서연은 받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십니까? 여자 목소리입니다. 차분하지만 신비롭습니다. 네, 맞는데요. 오늘 좋은 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구세요? 제 신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지금 돈이 필요하시죠? 네.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내주시면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내일 밤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밤 11시. 나와주십시오. 잠깐만요. 선택은 서연 씨의 몫입니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사기일 것입니다. 분명 사기입니다. 하지만 500만 원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한 학기를 버틸 수 있는 돈입니다. 서연은 일어섭니다. 응급실 창문을 봅니다. 안에서 노인이 누워 계십니다. 안정적으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살렸어. 서연은 중얼거립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대가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병원을 나옵니다. 버스를 탑니다.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방에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생각합니다. 내일 강남역에 갈까? 말까? 위험할 것입니다.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서연은 눈을 감습니다. 잠들려 합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영원, 500만 원, 한 달, 생명. 서연은 결심합니다. 갈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합격 통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병원 인사팀 번호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연입니다. 네, 서연 씨. 인사팀 김 대리입니다.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서연은 압니다. 면접 결과 안내드립니다. 아쉽게도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탈락입니다. 예상했지만 충격입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병원 사정상 채용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해만 세 번째 탈락입니다. 대형 병원 2곳, 중형 병원 1곳, 모두 떨어졌습니다. 왜? 서연은 혼잣말을 합니다. 성적은 상위권입니다. 실습 평가도 좋았습니다. 면접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질까요? 노트북을 엽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새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구조조정 안내. 서연은 글을 읽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채용 중단, 기존 인력 감축. 차가운 문장들입니다. 구조조정. 서연은 중얼거립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서연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력서를 수정합니다. 다른 병원에 지원해야 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선배입니다. 같은 학과 1년 선배, 지금은 그 병원에서 일합니다. 언니 나야. 서연아, 오늘 결과 들었어? 응. 떨어졌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야, 언니 잘못 아니야. 구조조정이래. 그게. 서연아. 선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구조조정은 맞는데 내가 떨어진 건 좀 이상해. 서연의 손이 멈춥니다. 무슨 말이야? 오늘 행정팀에서 들었어. 너 면접 점수 1등이었대. 뭐? 근데 한보경 팀장이 반대했대. 내 채용을. 한보경. 행정팀장입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 이유가 뭔데? 그게 네가 3일 전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비 낸 거 알지? 서연은 숨이 멎습니다. 노인을 도운 일입니다. 응. 그 환자가 보호자 없이 며칠 입원했잖아. 비용 문제로 행정팀이랑 마찰이 있었대. 한 팀장이 네가 규정 무시했다고 문제 삼았어. 서연은 믿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렸는데? 나도 알아. 근데 한 팀장은 규정만 따져. 보호자 확인 없이 치료비 대납하면 안 된다고. 병원 재정에 부담 준다고. 말도 안 돼. 더 이상한 건 한 팀장 조카가 너랑 같이 면접 봤대. 그 애가 붙었어. 서연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개인 감정입니다. 조직 논리로 포장된 개인 감정입니다. 서연아, 억울하면 항의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언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습니다. 도서관을 나옵니다. 걷습니다. 목적 없이 걷습니다. 공원에 도착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규정. 서연은 중얼거립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억울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항의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한보경은 팀장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서연은 그냥 지원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뜯어봅니다. 월세 독촉장입니다. 3월분 월세 미납. 4월 5일까지 납부 바랍니다. 미납 시 퇴실 조치. 서연은 편지를 구겨줍니다. 월세 35만 원입니다. 없는 돈입니다. 방에 들어갑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 3천 원입니다. 3일 전 노인 치료비로 50만 원을 썼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못 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서연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부모님께 연락할까요? 안 됩니다. 동생 등록금도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부담 줄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빌릴까요? 이미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대출을 받을까요? 학생 대출 한도는 이미 찼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메모지가 있습니다. 3일 전 적어 놓은 메모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밤 11시, 500만 원. 서연은 메모지를 봅니다. 오래 봅니다. 사기일 것입니다. 위험할 것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를 낼 방법이 있을까요? 한 달을 버틸 방법이 있을까요? 서연은 일어섭니다. 창문을 엽니다. 밤바람이 들어옵니다. 차갑습니다. 캠퍼스가 보입니다. 불이 켜진 건물들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걷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서연에게는 없는 일상입니다. 좋은 일하면 복을 받는다던데. 서연은 혼잣말을 합니다. 씁쓸하게 웃습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대가는 전 재산과 취업 기회였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핸드폰을 듭니다. 시계를 확인합니다. 밤 9시입니다. 내일이 약속 날입니다. 내일 밤 11시입니다. 서연은 생각합니다. 길게 생각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서연은 메모지를 다시 봅니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갈 것입니다. 내일 밤 강남역에 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확실합니다. 월세를 못 냅니다. 기숙사에서 쫓겨납니다. 학교를 그만둬야 합니다. 차라리 위험을 선택하겠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한보경 팀장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차가운 표정입니다. 규정을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규정, 규정이라. 서연은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규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짓밟기 위한 것입니까? 서연은 모릅니다. 하지만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 밤 강남역에서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서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계가 자정을 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서연의 마지막 평범한 날이 끝나갑니다. 목요일 오전 9시입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병원 번호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강서연 씨, 오늘 오전 11시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인사팀 김 대리입니다. 목소리가 급합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서연은 옷을 입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10시 50분입니다. 인사팀으로 갑니다. 김 대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합니다. 문을 엽니다. 서연은 멈춥니다. 노인이 앉아 계십니다.
3일 전 쓰러졌던 그 노인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옆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그리고 한보경 팀장이 서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노인이 말합니다.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서연은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앉습니다. 노인이 미소 짓습니다. 그날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서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중년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이유진입니다. 이 병원 이사장이죠. 그리고 이분은 제 어머니 고명희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이사장의 어머니입니다. 병원 설립자의 부인입니다. 어머니가 찾으셨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고명희가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50만 원도 받아야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셔야 해요. 그때 한보경이 말합니다. 이사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시고요. 오늘은 다른 안건이. 이유진이 한보경을 봅니다. 한 팀장, 무슨 안건입니까? 강서연 씨 채용건입니다. 면접 결과, 면접 1등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보경의 얼굴이 굳습니다. 네. 하지만 병원 사정상 채용을 보류하기로. 보류요? 취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유진이 서연을 봅니다. 서연 씨, 우리 병원에서 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서연은 놀랍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한 팀장, 채용 절차 진행하세요. 한보경의 입술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구조조정 계획은 수정 가능합니다. 1등 합격자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죠. 서연 씨가 규정을 어겼습니다. 보호자 확인 없이 치료비를 대납했습니다. 이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 환자가 제 어머니인데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한보경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명희가 말합니다. 한 팀장, 당신 조카도 이번에 붙었다면서요? 한보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건 실력으로 면접 점수 확인해 봤습니다. 꼴찌더군요.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입니다. 이유진이 일어섭니다. 한 팀장, 조카분 채용은 취소하겠습니다. 대신 서연 씨를 채용합니다. 이사장님, 한보경이 소리칩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인사는 행정팀 소관입니다. 저는 이사장입니다. 최종 결재권자죠. 이유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한보경은 주먹을 쥡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한보경이 회의실을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서연은 앉아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연 씨, 이유진이 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밖으로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취업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로 갑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됐어. 중얼거립니다. 안도의 눈물입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입니다. 한보경이 서 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습니다. 서연을 봅니다. 서연은 지나가려 합니다. 한보경이 말합니다. 축하해요.
강서연 씨,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서연은 멈춥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서연이 돌아봅니다. 한보경을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오늘부터 제 밑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행정팀 소속이니까요. 서연의 심장이 멎습니다. 제가 당신 상사예요. 명심하세요. 한보경이 웃습니다. 차가운 미소입니다. 규정 어기면 바로 징계예요. 작은 실수도 용서 안 해요.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한보경이 지나갑니다. 어깨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합격했지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서연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남자친구입니다. 민우입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합격했다며?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한테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이잖아. 서연은 잊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우진의 아들입니다. 숨겨온 관계입니다. 응, 고마워. 그런데 서연아.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한보경 조심해. 위험한 사람이야. 알아. 지금 내부 조사 중이야. 한보경 비리 의혹이 있어. 서연의 귀가 쫑긋합니다. 무슨 비리?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곧 드러날 거야. 조금만 참아. 알겠어. 전화를 끊습니다. 서연은 생각합니다. 내부조사, 비리, 한보경, 희망이 보입니다. 작은 희망입니다. 저녁입니다. 서연은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강남역 약속이 떠오릅니다. 내일 밤 11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가도 돼. 서연은 안도합니다. 위험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메모를 지우려 합니다. 그때 문자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내일 밤 11시 꼭 나오세요. 당신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까요? 나오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한보경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한보경, 또 한보경입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뿐입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한보경이 있습니다. 매일 감시당할 것입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메시지입니다. 한보경에 대해 안다고 합니다.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서연은 결정하지 못합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새벽이 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갈 것입니다. 내일 밤 강남역에 갈 것입니다. 취업했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한보경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내일 밤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서연은 병원 앞에 서 있습니다. 출근 첫날은 아닙니다. 그저 들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아름답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봅니다. 맞습니다. 어젯밤 강남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취업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보경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우가 말했습니다. 내부 조사 중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서연은 믿기로 했습니다. 정의를 믿기로 했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걸어갑니다. 그때입니다. 검은색 세단 세대가 들어옵니다. 고급 차량들입니다. 첫 번째 차에서 이우진 이사장이 내립니다. 두 번째 차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법무팀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립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연은 멈춰섭니다. 지켜봅니다. 이우진이 빠른 걸음으로 본관 건물로 들어갑니다. 법무팀이 따라갑니다. 회계팀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따라갑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무슨 일이야? 이사장님이 직접 오셨어. 법무팀까지 왔어. 뭔가 큰일인가 봐. 서연은 본관으로 갑니다. 1층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군거립니다. 긴급 이사회래. 행정팀 감사 들어간대. 한보경 팀장 불려갔어. 서연의 심장이 뜁니다. 드디어입니다. 민우가 말했던 그 순간입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립니다. 한보경이 나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비틀거립니다. 경비 2명이 따라옵니다. 짐 챙기시고 나가시죠. 경비가 말합니다. 한보경은 고개를 숙입니다. 행정팀으로 걷습니다. 서연은 복도 구석에 서 있습니다. 한보경이 지나갑니다. 서연을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한보경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봅니다. 한보경이 고개를 돌립니다. 걸어갑니다. 사라집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쉽니다. 끝났습니다. 한보경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전 직원 소집 공고가 붙습니다. 강당으로 모이라는 공고입니다. 서연도 갑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웅성거림이 가득합니다. 이우진 이사장이 연단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행정이사 한보경의 중대한 직무유기와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웅성거림이 터집니다. 이우진이 손을 듭니다. 다시 조용해집니다. 한보경은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형사 고발도 진행 중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서연은 손을 모읍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최근 진행된 구조조정을 전면 무효화합니다. 강당이 술렁입니다. 부당하게 탈락한 지원자들은 전원 재검토합니다. 면접 점수 상위자부터 순차 채용합니다. 더 큰 박수가 터집니다. 환호성이 들립니다. 해고된 직원들도 전원 복직 조치합니다. 부당한 일은 바로잡겠습니다. 이우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병원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직원 여러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이우진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이 내려옵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서연도 박수를 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선이 이겼습니다. 저녁입니다. 서연은 병원 옥상에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난간에 기댑니다. 도시를 봅니다.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봅니다. 민우입니다. 여기 있었구나. 민우가 다가옵니다. 옆에 섭니다. 축하해. 정식으로 합격이야. 응. 고마워. 둘은 말없이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날립니다. 서연아. 응? 우리 엄마 기억하지? 네가 구한 할머니. 응, 기억해. 그분이 우리 엄마야.
서연은 민우를 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 회의실에서 봤어. 민우가 웃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워. 우리 엄마 살려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너는 전 재산을 썼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서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나 간호학과잖아. 생명을 살리는 게 내 일이잖아. 그래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 돈이 절실했잖아. 서연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헌혈버스 계단에서 쓰러진 노인을 봤던 순간을, 망설임 없이 달려갔던 순간을. 망설였어. 솔직히 망설였어. 서연이 말합니다.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았어. 그 돈이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어. 그런데 안 도울 수가 없었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외면할 수 없었어. 민우가 서연을 안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품에 기댑니다. 넌 틀리지 않았어. 네 선택은 옳았어. 서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안도의 눈물입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서연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외면했다면 어땠을까요? 50만 원을 아꼈다면? 노인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합격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우와의 관계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서연은 선택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이익이 아니라 양심을. 그 선택이 돌아왔습니다. 보상의 형태가 아니라 확신의 형태로, 내가 옳았다는 확신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출근합니다. 간호사복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웃습니다. 병동으로 갑니다. 환자들이 인사합니다. 서연도 인사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식당에서 선배들과 밥을 먹습니다. 웃고 떠듭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한 일상입니다. 쟁취한 일상입니다. 퇴근합니다. 병원 정문을 나섭니다. 벚꽃이 여전히 흩날립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급여 입금 문자가 와 있습니다. 첫 월급입니다. 서연은 웃습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잔액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 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연은 압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돈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서연은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도시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선택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게 됐습니다. 선행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행은 자기 존엄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을. 그 존엄이 돌아옵니다. 확신의 형태로, 평화의 형태로, 사랑의 형태로. 서연은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선택할 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어려워도 손해보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서연이니까. 간호사 강서연이니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서연은 창밖을 봅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내일이 기다립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기회가. 서연은 준비됐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후회하지 않을 준비가. 버스가 멈춥니다. 서연은 내립니다. 집으로 걷습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서연은 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선택의 순간 돈을 택하지 말고 사람을 택하라고. 이익을 택하지 말고 양심을 택하라고. 그 선택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은 돌아온다고. 확신의 형태로, 존엄의 형태로. 그리고 그것이 진짜 부라고. 진짜 성공이라고.